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오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1,400달러 추가 경기 부양 지원금과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과 함께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인 14일 자신의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받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외에도 전국적인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hould be a national minimum wage of $15 an hour. No one working 40 hours a week should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hat's what it means. If you work for less than $15 an hour and work 40 hours a week, you're living in poverty. 플로리다주 이외에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와 뉴욕도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의 최저시급은 5달러 15센트입니다. 하지만 페어 레이버 스탠더드 액트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7달러 25센트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조지아주 민주당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로 한창인 가운데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에는 8피트 높이의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백악관과 의회로 향하는 도로와 지하철도 폐쇄됐습니다. 또다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극우 단체들이 취임식 당일 전국적으로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크레이 레이 국장은 취임식을 둘러싼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엄청난 양의 온라인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모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취임식 리허설도 보안 우려로 17일에서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취임식 당일 델라웨어 월밍턴의 암트랙을 이용해 워싱턴으로 올 예정이던 조 바이든 당선인도 보안상의 이유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이 같은 긴장 속에서 치러지는 것은 19세기 남북전쟁기와 흡사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던 1861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당선인은 암살 시도를 피하기 위해 취임식 전날 변장을 한 채 백악관에 들어섰던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1869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처럼 1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3월 무렵에는 미국 내 감염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인 15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변종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2021년 초에 급격하게 확산해 3월에는 미국 내 감염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변종은 전염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한 증세를 일으키거나 치사율이 더욱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전염력이 더욱 높은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DC의 13일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종 감염자는 76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중 일부만 변종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감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서도 감염자가 1명 확인되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은 변종을 상대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광범위하게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변종 확산에 대한 우려로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2세 이상의 모든 해외여행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부부의 지시로
백악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워싱턴 DC 사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방카 부부가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인용해 경호원들은 처음에 사저 바깥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했고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용하지 않은 차고를 화장실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2017년 사저 건너편 지하 공간을 개조해 사용했으며 4년간 임대료로 총 14만 4천 달러의 비용을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불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스포츠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오늘 저녁 9시부터 유타 재즈를 상대합니다. 지난 11일 호크스는 7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112대 94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지난 13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는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상대하는 유타 재즈는 7승 4패의 성적으로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5승 5패의 성적에서 1승을 추가하여 플레이오프 컷오프 순위인 8위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 프로풋볼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저번 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 컨퍼런스 경기가 한 경기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 오후 4시 35분에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안방에서 상대합니다. 그 후 저녁 8시 15분에는 버팔로 빌스가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맞이합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작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저녁 6시 40분에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인츠와 버캐니어스의 경기는 양팀의 전설적인 쿼터백들인 드류 브리즈와 톰 브레이디가 이번 시즌 세 번째 매치업을 가지는 경기입니다. 드류 브리스와 톰 브레이디는 현재 커리어 통산 패싱 야드와 컴플리션에서 1위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2002년에 서로를 처음 상대했던 두 선수들의 역대 상대 성적은 5승 2패로 드류 브리즈가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의 합은 85세로 톰 브레이디가 43세, 드류 브리즈가 42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가 지난 10일 해리스 잉글리시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임성재 선수는 21언더파 공동 5위의 성적으로 2021년도 첫 대회에서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1년도 두 번째 투어 경기는 소니 오픈입니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와 마찬가지로 소니 오픈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4일 열린 첫 라운드에서 제이슨 코크렉, 피터 말라티, 그리고 호아킨 니에만이 8언더파로 공동 1위에 올라있고 한국의 김시우 선수가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임성재 선수는 버디 찬스에서 퍼트 난조로 인해 2언더파 공동 5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13골을 기록 중인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도움 순위에서도 5개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득점을 기록해 득점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또 다른 한국 선수 영입 루머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 거한 소속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14일 조제 무리뉴 감독이 1월 수비 강화를 위해 김민재 영입에 조언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활약하는 애틀랜틱 10 컨퍼런스의 데이비슨 대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라셀 대학을 상대합니다. 이현중 선수는 지난 12일 열린 세인트 조셉 대학과의 경기에서 14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80대 66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데이비슨 대학은 이번 시즌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으며 조지아주의 신규 사망자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398만 5,635명, 누적 사망자는 40만 24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만 4,4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1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6만 8,068명, 누적 사망자는 1,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39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3만 3,062명, 신규 2,75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2,770명, 누적 사망자는 606명입니다.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7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380명, 누적 사망자는 80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4,602명, 누적 사망자는 60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85명,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14일 놀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회비와 패밀리센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백성봉 목사는 어려운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작은 정성들이 모였지만 힘든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회협은 패밀리센터 이순희 소장에게 이웃돕기를 위한 후원금 1,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조지아 소재 108개 퍼블릭스 약국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퍼블릭스 측은 주 정부와 협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비롯해 의료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6일부터 퍼블릭스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공립학교들은 추가 경기부양법을 통해 총 19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유연군 학생 지원, 원격 수업 지원, 급식 지원, 수업비 손실 복구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다방면의 영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리처드 우드 조지아 교육부 장관은 각 카운티 교육청이 해당 지원금을 곧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방세 모더나 CEO는 JP모건 보건의료 컨퍼런스에 참가해 코로나19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앞으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다른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19의 변종이 계속해 나타날 것이며 새로운 변종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의 변화를 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